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 때 유학과 교육이고요. 문화 파트의 첫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학과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요걸 보세요. 자, 여러분 고려시대 문화는 대체로 시대적 상황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전기와 후기로 크게 나눠지고요. 세부적으로 초기입니다. 호족이 지배를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다주정입니다. 우리가 좀 해보자. 우리가 알아서 후삼국을 통일했다 으쌰 하는 분위기다가 중기에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드러나죠. 그래서 사대화, 북진 정책 이런 거 하지 마, 귀찮아, 그냥 사대해. 그다음 뭡니까? 사회가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화되니까 무신정변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후기 때 몽고가 침략을 해서 결국 항복을 하죠. 원간섭기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무신 집권기 때의 사회적 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는 힘을 합쳐서, 우리는 단군의 후예니까 힘을 합쳐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자라고 해서 다시 자주성,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단군을 강조하죠. 그 다음에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말기에 사대부, 신진사대부죠. 사대부가 유학의 학풍입니다. 성리학을 수용하는데요. 성리학은 대의명분을 많이 강조하죠. 성리학적 명분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고요. 자, 그래서 대체로 역사라든가 유학이라든가 뭡니까 이런 식의 분위기가 이걸 대체로 따라가요. 큰 틀거리로 여러분 이해를 해 두시면 나중에 정리하기 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큰 틀거리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 사상계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유교와 불교가 공존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유교와 불교가 함께 발전했다. 이게 뭐하고 차이점이냐면 조선시대는 불교를 엄청 핍박을 하죠. 불교를 탄압합니다. 유교와 불교가 공존했다. 고려는 그래요. 자, 유교는 정치입니다. 자,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고요. 그 다음에 불교는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수신, 몸을 닦는 정신 수양하는 도예요. 발전합니다. 자, 유교와 불교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언제? 성리학이 들어오기 전까지요. 성리학이 들어온 다음에 불교를 까거든요. 비판합니다. 요건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고요. 초기입니다. 자주적이에요. 고려 초기에는 유교주의적 정치와 교육의 기틀이 마련됩니다. 자, 정비과정 태조입니다. 최연희, 최영, 최지봉 유명한 분들인데요. 신라 육두품이다.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 활약 이건 알아두시고요. 유교주의 입각, 국가 경영을 주장했고요. 광종 때입니다. 자, 과거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유교에 능숙한 관리들이 등용되었으며 문필,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기구, 글을 쓰고 뭡니까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기구가 문안기구예요. 예를 들면 이거야. 고려의 왕이 내가 말할 테니까 받아 써라 라고 할 때 한자로 받아 써야 되죠. 그럼 뭡니까? 매끄러운 문장으로 잘 정리하는 것도 상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기구가 문안기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종 때 유교정치 사상 확고하게 정립되고 유학교육기관이 정비됩니다. 자, 초기 유학은 뭡니까? 얘기했죠. 다주적 주체적입니다. 대표적 유학자는 최승로입니다. 성종에게 시문 18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으로 삼아 사회개혁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추구합니다. 근데 최승로는 유학자이지만 중국의 유학을 수용했지만 뭡니까? 모든 걸 다 구차하게 중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 우리 실정에 맞게 쓰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김심원이 있습니다. 이름 알아두시고요. 성종에게 밀봉, 성종만 보라는 거지. 건의문인 봉사를 올려 정책 수행에 큰 지침이 되게 합니다. 최승로, 김심원, 이것이 초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중기입니다. 자, 보수합니다. 자, 북진파의 대표적 인물들이 물러납니다. 북진파의 인물들이 물러나고, 자, 문벌귀족 사회가 발달합니다. 문벌귀족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자주적인 유교 정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집권 세력의 권력 유지예요. 사회가 보수화됩니다. 그래서 귀족적 성격, 시문을 중시해서 글짓기지. 그럼 여러분 무슨 사극 같은 거 뭡니까? 옛날에 지배층,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지. 정자 같은 데서 뭡니까? 소주 한 잔 쫙 먹으면서 막 시를 쓰죠. 이게 지배층 취향입니다. 지배층 취향의 성격이 강했다. 유교 경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깊어 유교 문화가 성숙됩니다. 대표적 학자는 최초입니다.
자, 고려 유학의 수준 발전. 자, 문종 때 활약한 최충은 해동 공자다. 굉장한 존칭이죠. 바다 건너. 이거 고려지. 중국의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뭡니까? 공자. 공자 맹자할 때 바다 건너 있는 뭡니까? 공자다. 굉장히 뛰어난 유학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칭송을 들었고요. 그래서 고려의 훈과학적 유학, 철학적 경향을 새로이 불어넣어 고려의 유학을 한 차원 높입니다. 훈과학이 뭐냐면 뒤에 또 배웁니다. 배우는데 원래 공자와 맹자가 춘추 전국시대 인물입니다. 자, 근데 춘추 전국시대를 진나라가 통일하죠.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시황제입니다. 시황제인데, 자, 우리가 뭐 만화라든가 아니면 뭐 역사책이라든가 등등등, 뭐 미디어 등등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의 이미지는 뭐예요? 혹독한 통치를 해요. 법가입니다. 법가. 그래서 혹독한 법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그냥 뭡니까? 죽여버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뭡니까? 힘으로 통치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당시에도 뭡니까? 유학자가 있죠. 유학자가 그러지 마세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뭡니까? 시황제가 화가 나니까 사상 탄압을 해요. 자, 이것이 그 유명한 뭡니까? 분서. 그러니까 유학자의 책을 태워버립니다. 책을 태워버리고요. 그럼 갱류. 자, 그래서 유학자들 자 모여 한다 뭐야? 구덩이를 판 다음에 생매장을 시켜버려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요 말 자체가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유교의 책을 불태우고 그 다음 유학자들 뭡니까? 학살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시황제가 간 다음에 뭡니까? 한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입니다. 이걸 한당 유학이라는데, 자, 어떤 거예요? 책은 다 태워버렸지? 그럼 이 당시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자, 뭡니까? 불타버린 책을 복원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유학자 중에 뭡니까? 책을 뭐 100번, 1000번 읽었을 경우 뭡니까? 책을 외우고 있겠지. 그래서 그 책을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겁니다. 옛날 걸 다시 되새긴다고 해서 훈고학이고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글자의 복원과 해석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뭡니까? 제대로 복원됐느냐, 그 다음에 이 글자의 해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 좀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 훈고학이 뭡니까? 그래서 뭐 불타버린 책을 복원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도덕 규범을 장려하는 수준에 머무릅니다. 뭐 충성해라, 뭐 효도해라, 좋은 얘기인데 왜 충성해라 라고 할 때 대답을 잘 못해요. 훈고학의 한계예요.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특히 최초의 뭡니까? 여기에 훈고학에 그래도 철학적인 성격을 좀 불어넣었다. 조금 더 나은 훈고학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건 뭡니까? 요건 지금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좀 좋은 게 뭐냐면 이따가 성리학이 나오거든요. 자, 다음에 훈고학 읽어보시고요. 경전의 자구 해석 중입니다. 고려시대 중기까지 유학학풍의 주기였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공부하는 뭐 태도, 자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구제학당입니다. 별표를 20개 치시고요. 자, 관직에 물러난 다음에 구제학당. 자, 여기 뭡니까? 여기에 있는 제는 서재할 때 제자. 보통 이 한자의 제는 뭐예요? 뭐 건물이나 방을 얘기해요. 서재.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구제라는 건 뭐냐면 9개의 강좌가 9개의 건물에서 한 거예요. 9개의 제에서 9개의 강좌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좀 똑같진 않지만 거칠게 비유하면 야, 저 건물 뭐야? 문과대 건물이야. 그럼 문과대 건물에서 뭐해? 문과 애들이 수업을 듣지. 저기 건물은 어디야? 이과대 건물이야. 그럼 이과대 건물에서는 이과 수업을 하지. 그래서 9개의 강좌가 있다고 해서 구제학당입니다. 그래서 이 별칭이 문헌공도예요. 그래서 최충. 여러분 뛰어난 신하에게 뭘 내려요? 시호. 훌륭한 별명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문헌공이야. 그래서 문헌공이 세운 도라고 해서 문헌공도입니다. 도가 학교란 뜻이고요. 문헌공이 세운 도여서 문헌공도입니다. 문헌공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가장 유명한 시호는 충무공이죠. 이순신은 충무공이고요. 최충은 문헌공입니다. 문헌공. 그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니까 문자가 들어가지. 유학교육에 힘썼다. 그 다음에 김부식이 고려시대 중기를 대표한 유학자예요. 그래서 김부식은 대체로 뭘래요? 삼국사기죠. 인종 때 김부식은 고려 중계 보수적 현실적 성격의 유학을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무신정변 이후에는 중계성에 있던 유학이 문벌귀족 문학과 함께 위축됩니다. 아무래도 뭡니까?
유학을 공부한 게 문벌규직이니까 문신 문벌규직이 몰락하면서 한동안 위축됩니다. 자, 그러다가 성리학이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전래됩니다. 유교의 한 범주 안에는 성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본질은 뭐냐면 남성의 주희예요. 주희. 그래서 뭡니까? 중국의 남송대 주희의 존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은 뒤에 자를 붙이죠. 주자 성리학이죠. 주자에서 주희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주자가 집대성한 게 성리학이다. 자, 성리학은 종래 자구의 성에 입선 한당의 훈고학. 사장, 여기는 사장은 뭐냐면 알아두세요. 글짓기예요. 글을 예쁘게 쓰는 사장 중심의 유학과는 달리 어떤 거야? 뭡니까? 기존의 훈고학이 뭡니까? 뭐 글자의 뭐 복원, 뭡니까? 자구, 글자의 경구의 해석의 치중, 뭡니까? 도덕 규범을 장려하는 수준이다라고 할 때 성리학은 여기에 뭘 더해요? 여기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주관을 더해요. 우주관, 세계관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거대한 우주관을 갖추는 게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입니다. 자,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 그래서 인간의 심성, 우주의 원리 해서 성리학인 거예요. 철학적 탐구는 신유학이다. 여러분 신유학 이름도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유교에서 신유학하면 대부분 성리학을 의미해요. 자, 그럼 지금 21세기 어떤 유학자가 신유학이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보통 유학에서 신유학하면 성리학만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유학이다. 그럴 경우 어떤 거냐? 이런 거요. 비교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해보면, 이 당시에 훈고학, 이것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 밀리는 측면이 있어요. 왜? 세계관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다. 기독교.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이면은 어떤 기독교 신자가 선교를 할 수 있죠. 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할 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왜라고 물어보지. 그럴 경우엔 여러분 이 고등 종교에게 뭐가 있어? 우주관이 있어요. 어디서 출발해? 여러분 천지 창조부터 가죠.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루를 쉬었는데 뭡니까? 이렇게 빚어가지고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원죄를 저질렀다. 천지 창조에서 뭡니까? 원죄를 저지르고 뭡니까? 그 다음 예수님이 나셔서 뭡니까? 인간의 죄를 뭡니까? 쓰시고 뒤집어 쓰시고 뭡니까?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런 지 뭡니까?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고 진정하게 뭡니까? 신을 섬기고 해야지 할 수 있어? 죄를 씻을 수가 있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거대한 우주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불교도 그래요.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할 때 뭡니까? 윤회라는 뭡니까? 우주관이 있어요. 인간 삼라만상을 다 포함해서 윤회를 하는데 여기에는 동물이 너의 조상일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거대한 우주관과 세계관 이런 것들이 뭡니까?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 있는데, 자, 그럴 경우 뭡니까? 훈고학에는 없는 거예요. 훈고학에는. 뭐해라? 충성해라. 왜? 효도해라. 왜? 이럴 경우 뭡니까? 대답을 못한 거야. 그럴 경우에 이게 대답이 안 되니까 뭡니까? 그래서 주희가 뭐한 거예요? 이기론을 가져온 겁니다.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원리가 리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물질, 현상이 기다. 그래서 우주의 원리, 여러분 뭡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고 눈에 보이지? 그게 기예요. 그렇게 작동시키는 게 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뭐야? 이건 도덕이기 때문에 우주의 원리, 이 리가 뭡니까? 인간에만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철학이나 종교는 선악 개념이 있지.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선하냐 악하냐 이건 과학이잖아. 근데 옛날 사람들은 과학적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주의 원리, 이게 인간의 마음속의 성이다. 그럼 어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문학에서 짐승과 인간을 구별할 때 짐승은 제사 안 지내고 개의 경우에는 뭡니까? 새끼를 안 대고 새끼들끼리 또 새끼를 난다거나 이런 일을 벌이지. 왜냐면 짐승이니까. 그럼 인간은 어떤 거야? 여기는 인간은 도덕적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이 선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만이 우주의 원리를 타고난 거예요. 그럼 우주의 원리를 타고난 인간이 인의예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주인은 어떤 입장에 있어? 인의예지에서 뭡니까?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선한 실천을 하는 게 우주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고, 이 우주의 원리를 따라가는 뭡니까? 뭐 재산이 효돈이 뭡니까? 이런 걸 모르는 나머지 오랑캐는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진짜 되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기로는 조선시대에 가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뭡니까? 기존에 뭐야? 리와 기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걸 여기에 추가해서 성리학을 만든 겁니다. 가 주기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훈고학은 자구 해석에 치중했고요. 성리학은 뭡니까? 여기에 세계관, 이기론을 더한 거예요. 이기론. 그래서 성리학의 특징입니다. 불교의 철학적 사변관, 이거 뭡니까? 벤치마킹이에요. 철학적인 이거를 뭡니까? 접목해서 오경, 사서, 뭡니까? 오경과 사서는 모두 유교의 경전인데요. 사서가 가장 중요한 성리학의 교과서가 돼요. 사서 삼경할 때 사서예요. 논어맹자 중용대학입니다. 성리학은 사상계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부분에 걸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서와 성리학 나와 있는데 논어맹자 중용대학 이건 알아두시는 건 좋아요. 이 어려운 문제 나올 경우엔 이걸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뭡니까? 보시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이고요. 이거 원래 있는 경전입니다. 원래 있는 경전, 이 논어맹자 중용대학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뭐 기독교의 경우에도 계파에 따라 교리가 다를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원문에 손을 댈 수 없죠. 논어맹자 중용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래 있는 거니까 원문에 손을 댄 게 아니고 뭡니까? 논어맹자 중용대학에 뭘 단 거야? 해설을 추가한 거예요. 해설을 추가할 때 뭡니까? 해당하는 책의 해설을 달면서 이건 리기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이전에 다른 고주, 옛날의 해설과 다른 본인의 독자적 주석, 해설이에요. 논어맹자 중용대학 뭡니까? 원래 교과서고요. 여기에 해설을 단 거예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자, 성리학의 수용과학단, 그래서 수용 배경은 심성을 중시하는 선종의 발전입니다.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다. 이건 또 뒤에 배우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성리학이 어렵거든. 어려우니까 뭡니까? 어려우니까 처음에 바로 이해가 안 되니까 뭡니까? 우리가 보통 뭐 모르는 거 공부할 때 기존에 알던 거에 빗대가지고 이해를 하지. 그래서 그 당시에 뭐야? 선종은 알지? 인간의 마음이 중시된다라고 하니까 이 선종을 통해서 처음에 성리학을 수용해요. 그 다음에 성리학이 발전해서 독자적으로 뭡니까? 연구할 체계를 갖추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성리학이 커서 불교를 비판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역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수용 세력은 대부분 사대부고요. 신진사대부예요. 수용 목적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려 말의 성리학은 뭡니까? 개혁 사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이건 별표 20개예요. 보다 초기 고려 말에 첫 번째로 들어온 성리학은 뭡니까? 당시 성리학에 한해서 개혁적이다. 이건 시험에 많이 묻습니다. 고려 말의 성리학만 개혁적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성리학은 관념적이에요. 조선시대 가면 배우시겠지만 뭐 이기론이 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거든. 고려 말의 성리학만 개혁적입니다. 이건 분리시켜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수용 과정과 발전, 고려의 성리학을 처음 소개한 사람은 충렬왕 때 안양, 그 별표를 빡빡빡 치시고 아셔야 됩니다. 충렬왕 때 많이 시험 문제 내는 게 문화파트에서 같은 시기 때 안양이 있고요. 충렬왕 때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써요. 중요한 역사책이지. 이거 뭡니까? 매치시켜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전수입니다. 백의정이 직접 원회에 가서 성리학을 배워와 이재현과 박충자, 유명한 분들입니다. 특히 이재현 이름 알아두시고요. 충선왕 때 이재현은 원회소에 설립된 만권당입니다. 중요하죠. 자, 원회학자와 교류합니다. 충선왕이 원회수도에 설치한 거지. 시험 문제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적 있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 교육한 다음에 이색,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색에 영향을 주어 성리학 전파에 이바지합니다. 이색이 정몽주의 스승이거든. 당연히 아셔야 돼요. 자, 공민왕 때 이색은 정몽주, 권근, 정도전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정몽주는 뭡니까? 고려 말의 정몽주는 동방에 있는 성리학의 시조다.
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매우 뛰어난 성리학자입니다. 중국에도 이름이 알려져요. 그래서 성리학 수용입니다.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다. 사대부들은 현실 사회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개혁 사상으로 성리학을 수용했다. 돼 있고요. 네. 자, 실천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성리학의 수용 초기에는 형이상학적 측면보다는 원래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어떤 거야? 이념적이에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원리나 기 이런 것들을 뭡니까? 주로 탐구하는 철학적인 측면인데 고려 말의 성리학만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합니다. 앞에 있던 이거예요. 고려 말의 성리학만 개혁적입니다. 이건 꼭 지에서 알아두시고요. 자, 유교 식보급이다. 유교적 생활 관습을 시행하기 위해서 소학과 주작 아래의 걸 중시합니다. 이건 성리학 유교 쪽의 예법서예요. 어떤 유교적인 의례를 해야 되느냐. 소학과 주작 여기 있는 주희가 정리한 가래 집에서 지켜야 될 예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묘 사당이죠. 유교의식이 보급됩니다. 자, 불교를 비판합니다. 나중에 말기에 정도전 비롯한 일부 성리학자들은 불교 사상 자체가 현실과 유리된 허황된 것이다. 불교 자체를 뭡니까? 비판합니다. 자, 불교를 신봉하는 뭡니까? 권문시족을 비판했다. 자, 유학의 성격 변화, 성리학의 수용으로 종래의 훈과학적 유학이 철학적 유학이죠. 세계관이 더해집니다. 자, 사상계의 전환이다. 고려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는 쇠퇴하게 되고 성리학이 새로운 국가사회의 지도 이념이다. 합니다. 성리학의 수용과 발전되어 있는데 자, 안양은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나와 있는데 성균관의 이름은 뒤에 배우시겠지만 어떤 거야? 고려시대 때 성균관 이름을 씁니다. 이미 써요. 그래서 요거 연결시켜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자, 교육관입니다. 보통 고려시대 문화파트에서 이 성리학, 유학과 그다음 뭐 교육 이런 것들은 묶어서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연달아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자, 교육관 보시면 고려 초기 교육이다. 자, 고려시대는 관리 양성과 유학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뭐 당연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왜 가르쳤겠어요? 관리를 양성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초기에는 하나 정부 주도예요.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육관 정비 보시면 태조입니다. 자, 왕건은 신라계 통학자 등용 뭐 이해하시고요. 개경과 석경의 학교 설립, 장학재단인 학보를 설치했다. 됩니다. 성종 때 교육조서, 자, 교육조서, 자, 국왕의 명령서지, 자, 교육이 아니면 인재를 얻을 수 없다. 강조합니다. 자, 중앙교육, 국립대학인 국자감을 정비했다. 다음 지방교육, 향교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공립학교예요. 그래서 중앙의 국립대학, 국자감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지방의 향교입니다. 자, 지방관리와 서민자재의 교육을 담당했다. 지방의 12목의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파견, 지방의 관리의 자재를 교육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학술기후입니다. 개경의 경전과 충문을 작성하는 여러분들 행사 같은 거 할 때 글을 쓰죠. 이런 걸 작성하는 비서성, 서경의 도서관인 수서관입니다. 자, 도서관이나 뭐 학문연구소죠. 일단 문신오일과법 별표 치신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중앙의 관리에게는 뭐야? 매월시 3수 부한편. 지방관리에게는 매월시 13수 부한편. 시와 부는 뭐야? 글의 종류죠. 부는 좀 더 긴 글이 부라고 해요. 그래서 시와 부를 지어 바치겠다는 제도이다. 자, 관리의 질적 형상을 도모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문신오일과법은 뭡니까? 자, 많이 물어봅니다. 성종 때 한 건데 자, 내가 직접 읽어볼 테니까 글을 써서 바쳐라. 해서 읽어본 다음에 잘 썼으면 뭡니까? 당연히 왕이 근무평가 점수를 좋게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뭡니까? 시행합니다. 고려의 교육기관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에 국자감이 있고요. 중앙에 향교가 있다. 그래서 국자감 보시면 학부입니다. 국자감에는 국자학, 태학, 사물학, 유학부가 있고요. 유학, 수학, 사학 등 기술학부가 있는데 뭡니까?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크게 나눠집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유학부는 뭡니까? 당연히 유학을 가르치고요. 기술학부는 당연히 기술학을 가르치는데 잘 보세요. 자, 국자학, 태학, 사문학 뭡니까? 커리큘럼은 똑같아요. 가르치는 건 똑같은데 뭡니까? 기본적으로 고려시대는 문벌 귀족 사회죠. 따라서 뭐야? 신분별 입학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3품 이상이면
외우기 쉬워요. 홀수입니다. 그 다음에 태학은 5품 이상이면, 사물학은 7품 이상이면, 그래서 357이에요. 이럴 경우에 뭡니까? 여기에 넣고 뭡니까? 높은 애들, 그러니까 집안, 아빠가 잘 나가는 애들과 뭡니까? 이걸 뭡니까? 나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요. 기술학부 뭡니까? 율학은 법률입니다. 서학은 서예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프린터가 없기 때문에 서예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산학은 수학이지. 율서산입니다. 율서산. 그래서 입학 자격 보시면 국자학택 사물학, 율학사 산학이 있고요. 입학 자격 뭡니까? 앞에 있겠죠. 국자학택 사물학은 357이니까 7품 이상. 기술학부는 뭐야? 8품 이하 관리나 서민자재 이렇게 들어가요. 해당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율학, 서학, 산학이다. 자, 그럼 여러분, 율학, 서학, 산학, 법률, 서예, 산수인데 이거 빼고 나머지 기술학도 있지. 사람을 치료한다거나 의학 이런 식의 기술학 뭐야? 모두 해당 관청에서 그렇죠.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율서사는 뭡니까? 법률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죠, 여러분. 형부. 이런 기구가 있는데 형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국장함에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 세 개만 국립대학에서 가르치고 나머지 기술학은 다 해당 관청에서 가르칩니다. 이건 꼭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해요. 자, 다음에 특징. 유학부. 자, 과목은 동일해. 커리큘럼을 갖고요. 신분별 입학입니다. 자, 평민 입학 가능. 우리 역사상 기술학부도 평민이 입학하고 학습할 수 있던 뭡니까? 유일한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자, 5품 이상 혜택. 국자학과 태학입니다. 자, 5품 이상이니까 공음전과 음서 혜택을 받는 계층과 같습니다. 자, 기술교육. 율서산 이외의 기술교육은 앞에 얘기했죠. 해당 관청이 담당합니다. 자, 편천. 원간섭기 때, 충렬왕, 충설왕 때 국자감의 명칭. 이 국자감의 이 명칭이 황제 직속기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황제 직속 대학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뭐야? 니네가 너무 건방지다 해서 성균관으로 바뀌어요. 국자감이 성균감이 됐다가 성균관이 됩니다. 고려 말에 이름이 바뀌었고요. 공민왕 때 기술학부가 폐지. 기술학부를 폐지한 다음에 기술학부에 투여된 예산을 모두 기술학부에 들어가는 예산, 돈을 모두 유교에 몰빵하는 거지.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개편됩니다. 보시고요. 자, 중기입니다. 사립학교예요. 최충이 설립한 다음에, 최충이 은퇴한 다음에 설립한 문헌공도, 국제학당, 이 사립학교를 시작으로 12공도라는 12개의 사립학교가 성립 발달했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 문헌공도가 시초예요. 그래서 문헌공도를 포함한 뭡니까? 12개의 사립학교, 12개의 도가 발달해서 사학 12도입니다. 자, 배경은 지공고 출신, 그래서 과거의 출제, 시험관이지. 좌주예요, 좌주. 지공고가 우리가 공부했던 좌주. 합격생이 문생. 좌주 문생할 때 좌주가 지공고입니다. 자, 대학자 설립한 이 사립학교 입학하는 것이 과거에 합격하는 게 관학보다 유리해요. 시험에 합격할 경우에는 스승과 제의 관계가 곧바로 좌주와 문생 관계,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거든. 평생 지속됩니다. 자, 영양. 사학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과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자 국자감의 관학교육은 유축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립학교. 사립학교가 발전하니까 뭐예요? 관학 진흥책이 나옵니다. 자, 사학으로 유축된 관학교육의 진흥을 주됐다. 그래서 숙종 때 서적포예요. 자, 이건 외우기입니다. 숙종이 시옷, 서적포 시옷, 이걸 매치시키세요.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어차피 객관식이잖아. 자, 다음에 예종 때 국자감 재정비, 7제 7개의 전문 강좌입니다. 국자감을 지정비했다. 강해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무신정별 배경 중에 하나죠. 이건 읽어보시고요. 자, 양현고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예종 때 이응이지, 이응. 양현고의 이응입니다. 관학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양현고입니다. 숙종 때 서적포, 예종 때 양현고, 이걸 뭡니까? 매치시켜서 시험 문제를 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묻는 가장 뻔한 문제가 서적포, 칠제, 양현고, 뭐냐? 답이 관학진흥책. 쉬운 문제지. 그 다음에 관학진흥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골라라 할 때
숙종과 예종에 이걸 바꿔내는 거예요. 이걸 매치시키면 됩니다. 여기는 칠제는 다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칠제가 관악이다. 왜 이걸 알아두셔야 되냐면 앞에 있는 뭡니까? 문헌공도는 구제지 구제. 관악은 칠제고요. 이걸 대비시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바꿔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청연각, 보문각, 유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궁중에 설치한 도서관 겸 학문연구소입니다. 인종은 개경의 경사육학, 경사육학이 앞에 얘기했던 뭡니까? 국자감에 국작, 태학, 사문학, 율서산, 이게 경사육학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물어봐요. 유학교육을 강화했다.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을 강화했다. 인종대입니다. 후기의 교육, 무신집권기 때 교육활동이 위축됐다가 관악진흥책, 무신집권기 때 위축된 관악교육을 다시 진흥시킨 데 힘썼고요. 충렬왕 때 서막전이다. 안양의 건의로 양현고, 장학재단이지 교육재단입니다. 양현고랑 여기에는 뭡니까? 서막전을 묶어서 교육재단이다 라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고요. 성균관, 자, 국학을 성균감으로 개칭합니다. 성균감, 공작사인 문묘를 새로 관리 교육의 진행에 나섰고요. 충선왕 때 성균감이 성균관이 돼요. 보통 시험 문제 묶어서 충렬왕, 충선왕 때 국자감의 명칭이 성균관이 되었다. 여러분 고려 말기에 뭐 성균관 유생이다 할 경우 뭡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려 말에 성균관으로 바꿨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도 성균관 명칭을 그냥 계속 쓴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민왕 때 최고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교육관 개편. 뭐야? 기술학부를 폐지한 거예요. 자, 앞에 언급했습니다. 시험 문제 역시 이것도 많이 물어요. 별표 치시고요. 교육을 강화했다. 12도 폐지. 충렬왕 이후에 국학이 증려, 12도는 점차 국학의 예비과정 약화. 공양왕 때 교육지도 정비과정에서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선시대 넘어갔을 때 12도가 안 나온 이유가 고려 말에 폐지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자, 내용이 초반부에 좀 많이 있었는데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조서의 의도입니다. 해당하는 게 문신 월과법인데요. 성종때죠.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국자감 설치 국립대학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죠. 제술업 과거입니다. 과거 글짓기예요. 공부하라는 거죠. 도서원 도서관입니다. 공부하라는 거예요. 음서제 무시험 전형이지. 이거는 뭡니까? 해당하는 조서의 의도. 유학이나 뭐 문학이나 아니면 글쓰기 이런 것들 진흥시키는 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3번입니다. 스탠다드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글은 옳은 거예요. 홍학산 아래 자아동의 학당입니다. 학당에서 국제예요. 전문 강도입니다. 이것이 구제학당입니다. 문헌공도예요. 자, 보시면 2번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기초 삼국사기 김부식이에요. 해당하는 구제학당의 문헌공은 최충이지. 세 번째 유교 사상을 치국의 근본 시무 28조 최승로의 시무 28조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학과 주자간의 중식 권문세족의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다. 이건 고려시대 말에 신진사대부고요. 이 국영과 삼사중심교육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어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려시대 국립대학 주자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유학은 신분에 따라 입학했다. 그래서 국작, 태학, 사문학이 3품, 5품, 7품 이렇게 되죠. 국자감에서 기술학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자감은 7품 이상의 관리 자재만 입학이 가능했다. 유학부는 그래. 유학부는 3, 5, 7이니까. 기술학부는 뭡니까? 그 이하의 뭐 관리 자재나 서민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사학공도 사학 12도가 발달 국자감이 위축됐다. 우리가 앞에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